지금 앞에 신영훈님께서 너무 열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막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된 시간이어서 예. 어쨌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저희가 동학국민혁명을 기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과 또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동학국민혁명의 의미를 정확히 개선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저희가 갚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분농민봉기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동학국민혁명 특별법의 개정을 이렇게 요구하는 또 그걸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동학국민혁명의 시점을 왜 3월로 보느냐, 1월 고분농민봉기로도 봐야 된다라는 주장. 그럼 이제 저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거는 자, 그럼 고분농민봉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기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 건 대부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아는 거를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분농민봉기의 현장과 그 관련한 유적들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념하고 관리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이 정읍 씨가 그동안 동학국민혁명을 기념해 오면서 가져왔던 굉장히 중요한 이 업적과 활동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학국민혁명 기념 사업을 정읍이 선도해 왔죠.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동학국민혁명을 내놓고 기념하지 못할 때 정읍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동학국민혁명 기념 사업에 앞장서서 싸워왔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있었기 때문에 100주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념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동학국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황토현의 국가기념공원이 들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읍 시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읍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말 열심히 원하고 또 열렬하게 또 노력하고 그리고 추구해왔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이 국가기념일 행사를 갔는데 광화문에서 했지 않습니까? 광화문의 성화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감회가 깊었죠. 야, 드디어 동학국민혁명이 이 한국의 조선의 한가운데 정말 심장부에 진출하는구나. 여기서 동학국민혁명을 기념하는 미나리가 올 줄이야.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시간에 그러면 정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화문 사는 게 매우 뜻깊었습니다. 정읍 시민들은 물론 그때 상당히 서운해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동학국민혁명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럼 정읍에서 이제 황토현 기념일 행사를 하기가 되게 모호해지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워낙 중심이 그쪽으로 맞춰지니까요. 자, 그럼 정읍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황토현을 뭐 버리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닌데, 이제 비유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자면, 정말 어려운 살림에서 고생 해가면서, 굶어가면서, 동학교 가면서 아들내미 하나 키워가지고 좋은 데 장가 보내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내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게 혼자 너무 커져버려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들이 황토현도 마찬가지고 국가기념일 행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읍이 그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키워왔던 국가기념일 행사가 황토현 전승일로 되면서 정읍의 기념사업은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럼 이거를 정읍이 우리가 국가 행사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주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읍은 또 다른 의미에서 동학국민혁명 기념사업을 한 단계 높이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학술회의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분농민봉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념할까 이런 제 맥락들을 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표문은 작년에 동학국민혁명의 정독화, 세계화, 미래화에 대한 이 연구 영역을 저희 팀이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수행을 하면서 그때 사실 시장과 그리고 간부님들과 이렇게 몇몇 전문가님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정읍 시민들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제가 막 공유하고 다닐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에
한번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해왔던 걸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역사 이야기 다 아시니까 그냥 그림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63년 첫 번째 우리 강호동과 기념탑이 만들어지죠. 예, 거기 가람 이명기 선생님 추진위원장을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선거에 받고 나중에 와가지고, 예, 그때 야사인지 뭐 정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윤희 선생님의 기록에 가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최윤희 선생님 귓가에 대고 우리 형이 동학이었어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이제 기록을 남기져 있죠. 예, 그렇게 세워진 탑들입니다. 그런 탑들이고, 이건 내용들은 그 다음에 80년에 김대중 정읍발언이 또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고비에 정읍이 서 있었던 거죠. 그 정읍이 서 있었던 게 이게 지나놓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우연이고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까? 어쩌면 역사는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운명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고 어떤 장소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에 대통령으로 올라가기 위한 선거에 직전 그 바쁜 와중에 정읍에 와서 황토에 와서 자기 존재를 드러냈던 이유, 그다음에 김대중 당시 후보도 선생도 80년에 그 바쁘고 그 열렬한 뜨거웠던 이 현장에서 이곳에 달려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던 이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김대중은 바로 이제 이 계엄군에 체포가 되죠. 예, 그러고 나서 기념사표가 굉장히 고난을 겪죠. 뭐 이렇게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끌려가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고, 그때 나왔던 김대중 선생, 그리운 김대중 선생,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자리에 간첩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이 혐의까지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역사 속에 들어가죠. 전두환의 이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 유적지가 황토현 전적지가 새롭게 또 기념이 되는 사건이 또 벌어지죠. 예, 그런 와중에 정읍에서는 끊임없이 기념 문화재 이름으로 정읍의 도시 정체성과 동학농민혁명을 연결지으면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학농민혁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기념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정읍도 그러면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의무들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읍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지켜지긴 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가 동학농민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자부심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존경과 이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동학의 한쪽으로서 동학의 이 동학 농민부대의 희생에 기대서 어쨌든 이렇게 이 덕을 입고 사는 이 후손의 입장에서 또 영부자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면 이제 정읍은 과거의 영광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도전들을 가장 진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어쩌면 지금의 과제가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읍 동학농민 유적지 영화입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 조사 시기에 353개였는데요. 지금 새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414개로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있고, 함께 이건 나중에 저희가 업데이트 되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냐를 전 국민에게 그때 물었습니다. 작년에 물었더니 역시 정읍이 가장 앞에 나왔고, 다음에 고창, 예, 이렇게 나왔죠. 예,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 대답을 두 개를 물었습니다. 도시가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를 물었을 때 나왔던 게 정읍, 고창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조금, 근데 그 다음에 사건으로 물어보면 안 보여서. 예, 사건으로 물어보면 여기 전봉준 고창의 생가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주 입성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읍의 보호공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작년 8월에 했던 조사인데, 작년 6월에 했던 조사인데, 이걸 절대적이라고 보여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참고사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주요 사건에 대한 인지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물었을 때 5점 만점으로 저희가 점수를 줬을 때 대체로 가장 높게 나온 게 보호공기, 정읍 시민들한테 4.08 나왔고요. 전 국민들 조사에서는 이쪽에 전주석 입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국의 국민들에게는 전주석 입성이
동학농민혁명이 뭔가 권력 구조를 확 바꾼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가장 이렇게 높게 나온 거고, 정읍 시민들에게는 이 황토현 전투, 다음에 고무공기 이런 게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정읍 시민들의 인식과 전 국민적인 인식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시점이 어디냐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건 역시 고무공기였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에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녹두꽃 드라마에서도 출발은 고무공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고무공기 출발합니다. 고무공기 출발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명청 전투 나오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저는 녹두꽃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시영 선생님께서 생각이 달리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고무공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정읍 시민들이 좀 더 높지요. 그러나 전 국민적으로도 상당히 63.6% 이 정도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고무공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조사 결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조사를 거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 아까 시점이 되는 사건이었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을 때 역시 이 국민적으로 고무공기,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4.18 결의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투선 입성이 의외로 중요도에서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보시면 황토현 전투는 그렇다 치고요. 사발통문 결의하고 고무공기, 이 고무공기는 만석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발통문과 고무공기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이 이것이 하나로 묶어지면 사실 정읍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황토현 전투의 승리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황토현 전투가 있기 위한 전제로서 존재하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아마 오늘 특별법의 시점을 바꾸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역사적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스탈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을 수탈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어떤 자주와 평등, 이런 어떤 사상적 변화가 더 크게 인식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수탈에 대한 저항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동학농민혁명의 성격 자체를 부패에 대한 저항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저항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혁명적 사건 이전에 이 농민들의 어떤 생존권 투쟁, 그다음에 부패에 대한 저항, 이런 저항의식이 더 크게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읍의 유적지를 답사한 경험을 물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7.8%밖에 와본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분이 왔을 것 같지만 전국의 73.0%의 국민들은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실제로 전 국민에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를 보여주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관심이 있으면 가보겠다. 관심은 있지만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런 질문이 많아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장소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념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역시 전 국민과 정읍 모두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매우 높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보면 약 60% 정도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정읍 시민들의 경우는 80% 정도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역시 정읍 시민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정읍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여기도 4.8% 정도밖에 별로 없습니다. 한두 번 가본 적은 있다. 21.7%. 자주 가봤다. 4.8%. 가본 적 없다. 50%. 전 국민 700명 제가 조사했을 때 700명 중에서 1000명 조사했는데 1000명 중에 절반 정도는 정읍을 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이제 정읍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내장산, 전봉준, 동항 이런 거 했을 때 내장산이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전에 빠졌습니다. 여기도 내장산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없다 20%,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이 17.4%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은 정읍에 대한 인식이 동학농민혁명보다는 내장산 쪽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적지 경험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 국민들이 유적지 방문한 가본 사람들 중에서 어딜 많이 가봤냐 했을 때 기념관을 가장 많이 가봤습니다. 보복마라톤 1.2%, 황토현 전적지 3.2%, 전봉규 고택 3.6%. 저희가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읍 시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딜 가봤느냐? 황토현 전적지 가장 많이 가봤고요. 기념관 그 다음이고요. 이 중에 안석고나 전복리 고택, 다음에 고부관학교가 이 정도가 나와있죠. 기념사업에 대해서 정읍 시민들이 가지고 생각들을 한번 물었습니다. 이 정읍 시민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정읍이 계속 중심이 돼야 된다. 55%. 이제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으니 이제 국가가 하게 해라. 이것도 28.3%. 정읍시 발전에 큰 의미가 없다. 좀 줄이자. 뭐 5.7%. 여기 계신 분들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예,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과거를 벗어 이제 더 큰 미래를 가야 10.5%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법은 국가적 기념사업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학농민형 기념사업에 대한 의식들을 저희가 대략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전국과 세계화 미래화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저희 팀이 내렸던 결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동학특별법 제정 이후에 정읍시가 가져왔던 이제 새로운 방향성들이 이제는 점점 새로운 단계로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이제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중에서 정읍의 특징을 살펴보면 물리적 공간적으로는 황토현과 고흥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봉균 장군 중심의 기념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고흥기가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황토현 전적지는 국가기념사업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거는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고흥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을 혁명사적으로 분석하면서 무장기포가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혁명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고흥농민공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정읍이 갖고 있는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읍이 그동안 반세기의 이 기념사업 동안 사실 황토현의 모든 중심을 뒀던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동안 정읍이 끌고 왔던 굉장히 선도적으로 아무나 안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역할을 이제 국가에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정읍의 역할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읍 자체의 기념사업 핵심으로 보자면 황토현 전승일과 황토현 전적기는 이제 국가주도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정읍에서 가장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고무공기인 것 같다. 그리고 고무공기가 혁명적 성격을 어떻게 갖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또는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은 고무봉기가 아니라 고무농민봉기로 바꿔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명칭부터 바꿔야 되고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첫 번째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무농민봉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되게 좀 엄숙하고 장엄하고 그리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막 죽고 다치고 80년 5월 광주가 그랬듯이 여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고무농민봉기는 이 혁명사에서 보기 드물게 이른바 이제 그 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역동적인 현장이고 사실은 이제 그 작은 전투라고 치자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 중에 하나고 황토현이 전쟁사 전투사로서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떤 농민들의 어떤 강력한 투쟁과 이 의지가 폭발하는 지점으로서는 고무농민봉기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무농민봉기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역동성 이런 부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고무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무관화를 복원하지 않고 또는 고무관화를 기념하지 않고 초반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가 혁명 시작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무봉기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읍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읍 시민 600명이 물었습니다. 고무봉기 인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학수행사를 많이 해요. 잘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고무봉기의 명칭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부 관할의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고부 관할을 완전 복원해야 된다. 전 국민적으로 물었을 때는 43.4%가 완전 복원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37.9%는 표식만 설치하면 된다. 그 정도 하자. 이 정도고요. 현상 때 놔둬라. 이것도 28%가 되는데 정읍 시민들은 의견이 좀 다르죠. 정읍 시민들은 57.5%가 완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식만 설치된다고 하는 시민들도 30%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열심히 설득하고 또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죠. 그러나 저는 완전 복원에 대한 시민적 인식은 있다. 그리고 어떤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초등학교죠. 여기 한교가 남아있고 이 고부초등학교 이 원형 복원이 쉽지 않습니다. 전라강형 성안항 복원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토론과 논쟁과 그리고 발굴까지 거치면서 10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고부관할 복원도 저도 그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여기가 옛날 고부관할 자리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고부관할 모양을 비록 똑같지는 않더라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고부관할을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 여기가 혁명의 성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읍에서 황토현을 이제 국가기념사업으로 내가 한 발짝 좀 이렇게 물러선다고 치면 고부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다. 그래서 고부관할을 그냥 복원하는 게 아니고 복원을 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원을 왜 하느냐, 그리고 복원해서 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복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부공기가 국민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시점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거의 원형을 복원하고 그 원형 복원 속에서 그 당시 현장들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앞에 그 울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연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읍에 동학농민형 유적지가 60개가 넘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 아마 다 계시니까요. 외부에서 누가 오면, 자, 정읍에 어디를 제일 먼저 동학농민혁명 현장으로 가장 상징적으로 꼽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냐? 황토현을 되게 꼽았죠. 그런데 황토현 물론 갑니다만 황토현 그 다음에 야 이제 그럼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동학혁명이 전체고 정읍에 어디 동학 관련된 현장들이 뜨거운 데 없어?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만석포를 가장 좋아합니다. 만석포에 가보면 그 들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들판들과 함께 그 들판의 농민들을 느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석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부 관할이죠. 만석포는 정적인 공간입니다. 거기서 뭔가 액티비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부 관할에서는 더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고부 관할과 만석포를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어떤 핵심 장소, 상징 장소, 너무 바빠. 내가 한 군데밖에 못 봐. 그랬을 때 데려갈 곳이 어디냐. 근데 고부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여기가 고부가 토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이건 좀 이렇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소화하는 기본적인 그림들을 작년에 제가 그려봤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 공간이 조금 축제의 장이고 예술의 장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지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황토현, 다음에 만석포, 발목장부터 연결되어지는 전체 이 황토현에서부터 고부관할로부터 연결되어진 이 라인을 고부농민복귀 또는 전업농학농민혁명의 핵심 구조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부관할도 사적 지정을 하셔야죠. 아마 이제 이 고부관할은 없기 때문에 사적이 되려면 터가 사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터가 사적이 되면 그게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지정과 동시에 빨리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부관할을 터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가장 원형에 가깝게 관할을 복원하는 작업을 아마 사적 지정도 보통 한 4,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복원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면 고부공기는 재련의 일단 퍼포먼스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수를 몰아내고 횃불 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고부공기 재현 행사로 들고 꽹가리 치면서 풍을 치면서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재밌는 그림들이 가능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17일에 세계혁명 연결되듯이 저걸 취해서 첫 번째 행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굳이 넣어놓은 거 보면 거부 농민봉기는 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물론 농민혁명입니다만 거부 농민봉기야말로 농민들이 정말 순수한 농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무능한 정부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섰던 장면입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느낌들을 가지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들은 없는가? 그 도시들과 함께 농민혁명의 어떤 의지들을 모아나가면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의 고유한의 특성들과 색깔들이 드러날 수 있겠다. 그래서 농민혁명, 농민이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도시, 경험, 사람들을 모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아지면서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은 같이 그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혁명연대회의를 작년에 제안했었고 올해 첫 번째 이 프레대회로 1차 내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올해 프레대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딱 보입니다. 이렇게 돼서 좀 특성을 만들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건 만석고죠. 만석고가 저 개인적으로는 만석고의 구보와 신보 이게 두 개의 그 자리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석고도 그냥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더하자는 면이 아니고 좀 사실 과한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성호 시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양성호 시비가 그 긴 시를 누가 그걸 읽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걸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식의 정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만석고 지금 유실이 그 건너편에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이 높은 언덕에 지금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이 공원이 혼자 있습니다. 임자가 없이. 이 공원을 좀 동학과 연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와 연결해서 말목장터도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목장터도 정비가 되고 이제 뒤에 있는 그림들은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되게 기념사업 그러면 무조건 원형공원에서 초가집 짓고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기념사업의 단계는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가서 이걸 뭔가 좀 상징화하고 사람들이 조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여기 워싱턴의 홀로코스트가 그렇고요. 여기 베를린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여기도 뭐 죽은 사람들 막 동상 세우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돌벽들 사이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속에서 공포와 불안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느끼면서 그때 사람들의 느낌을 공유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돌들 사이 이 골목을 막 돌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정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느낌들의 어떤 기념사업들이 조금 새로운 단계로 좀 조형적으로 좀 진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여줍니다. 여기도 이게 이제 희생자 묘역인데 그냥 묘역에 촛불과 손이 한 명이 서 있는데 되게 엄숙하고 굉장히 그 느낌이 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느낌들이 건강과 어떤 사업도시에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그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입니다. 그 원산에서 있었던 그 장진환 전투를 추모해서 만들어 놓은 미국 한초를 입고 있는 미군 병사들인데 이걸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건데요. 이걸 보고서 뭐 100마디 10마디 길게 써가지고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뭐 했다 설명하는 것보다 이 현장이 보여주는 느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어떤 조형미가 있는 그런 기념사업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베트남의 메모리얼인데 여기가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서 죽어간 미군들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이건 되게 인상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추모죠. 이게 진정한 이렇게 이 추모의 모습이죠. 여긴 사산평화공원입니다. 사산공원처럼 공간화도 좀 이렇게 멋진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체게바라 공간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되게 친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전범준 장군을 그럼 너무 높이 올려놨잖아요, 저희가. 물론 높이 올라가 있는 전범준 장군도 좋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늘 손도 만져보고 같이 악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전범준 장군이 좋겠다. 개발원이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어쨌든 제 마지막 결론은 거부 농민봉기가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뿐더러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사실은 가장 재평가를 시작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걸 정읍에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고민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